오늘은 이거 우울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 이르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아닌 경우도 정말 많지만 요즘에는 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고 햇빛도 못 보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아마 되게 많아졌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우울증이구나라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 그 경중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이제 우울하다는 느낌은 뭐 안 받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다 사람이라면은 다 느끼는 감정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의 이렇게 차이만 있을 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득실득실해도 집안에 뭐 대가족이라서 그래도 오히려 그게 더 소외감을 느껴서 이제 우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로 혼자 살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뭐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우울한 경우도 있고, 이제 우울한 이유야 뭐 다양한 게 있잖아. 뭐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게임하다 게임이 망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주 사서로운 이유부터 아니면 거창한 이유까지, 뭐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어머니 큰 사고 나신 것처럼 뭐 가족이 다쳐서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등등 뭐 갖가지 사연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유들이. 그 우울증을 참 이게 한 가지 요인이 그냥 반복적이면은 그 요인만 제거를 하면 우울증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갖가지 다른 이제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우울증이 해소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격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사실상 이 우울증은 지금 당장 너무 심하다, 잠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면은 약을 먹는, 일단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 우울증 관련해서 그러니까 항우울증 약, 아예 이게 그걸 아예 바꿔주는 그런 약을 받아서 먹는 게 일단은 지금 당장이 급하다 그러면 먹는 게 좋지. 그거를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먹고 낫는 게 빨라,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빨라.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훅 낫는 사람들 정말 많이 경험해서 알 거야. 그냥 무식하게 끙끙 앓고 있는 거는 진짜 막 아예 감기약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정말 그럼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 병이 시작이 됐으면 요즘처럼 약이 잘 나오는 시기에 약을 먹는 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지 되니까. 근데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전에서부터 딱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 우울증이라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처음 겪은 거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 그때가 이제 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당시에 등교를 한 100일을 했다 치면은 그 중에 한 50일 60일은 울면서 학교를 갔어. 가정환경이나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저지르신 아동 학대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 나 같은 게 그 우울증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아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난 이제 성격에 내가 너무 이제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한, 자존심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나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성격도 탓도 있었는데, 원래 성격도 애가 삐뚤어져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난데없이 그냥 조기 영재 교육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 상태가 돼서 애들하고 나하고 지식 수준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런 상황에다가 그러니 나는 애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 속으로는. 애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뭐야 그러겠지. 저 새끼 지가 뭔데 잘났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 집 가정 환경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니네 엄마 친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야 미치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일상적인 그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그냥 내가 사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나로서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우울증은 그냥 달고 사는 거지. 외로움도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외로움도 나는 그냥 생각이 존재할 때부터 난 항상 외로웠거든. 그냥 그렇구나. 난 그게 그냥 되게 사람들이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건 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우울한 상태가 이제 되게 많이 지속이 됐지. 집에 가도 난 집구석도 괴롭고 밖에 나와도 괴롭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살고 살다가 어떻게 이제 뭐 이혼 한 해 만에 우리 집 난리 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고모네 집에서 잠깐 살게 됐는데, 그때는 고모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막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고, 나를 내가 날뛰고 싶은 대로 날뛰도 날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다시 이제 엄마한테 와서 살면서 우울증이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달고 살았겠지. 근데 일단 나는 이제 어릴 때는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주셔가지고는 그 와중에 그래서 게임기로 우울증을 다 풀고, 그러니까 왜 심심하거나 나의 이제 욕구를 발산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제 친동생이 있잖아. 내 여동생이 있잖아. 내 동생이 좀 그때 당시 공부를 잘 못했어. 그래서 동생한테 뭐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동생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이제 막 챙겨주고 막 그러면서 내가 가진 우울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소를 했던 것 같아.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이지. 결국엔 소통이고 그런 게 일련에.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내 동생이 중학생이지. 그때도 혼자 내가 이제 동생한테 큰 사고 쳐서 동생한테 큰 죄를 졌지. 두들겨 팼거든.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 그 동생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살고 난 이제 집에서 뭐 혼자 지내고 너무 외로운 거야. 그때는 외롭다는 느낌이 아니고 혼자서는 너무 삶이 이제 붕 뜨는 것 같았지. 그래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와서 꼬셨지. 걔도 막 맛있는 거 막 집에서 밥해서 먹이고 막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가 되게 유행이었거든 당시에는. 그래서 맨날 비디오샵 가가지고는 비디오 테이프 빌려와가지고는 동생한테 여기 진짜 잘생긴 배우 나온다. 장국영 있어. 장국영을 내 동생이 좋아했어. 장국영 나오는 비디오를 막 맨날 빌려다가 동생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꼬드겨서 집에 다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지내고. 확실히 혼자 사는 것과 그렇게 둘이 지내는 것과는 틀려. 내 경험상. 그러니까는 그런 외로움이나 뭐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동생하고 뭐 좋든 안 좋든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있는 게 확실히 그건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로움에 관련해서 해소가 정말 컸지. 결국에는 그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이 사람이 좀 내가 봤을 때 좀 떨어지거나 뭐 어떻다 하더라도 없는 이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하고 사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꽤나 된다 이거야. 이 사람이 정말 이건 진짜 뭐 요즘 말로 하면 언터처블 막 이건 건드릴 수가 없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우울증이 이제 심각해진 단계는 대학교 들어가서는 선배들하고 맨날 술 마시면서 맨날 술 취하니까 마탱이 가니까 필름 끊긴가 자꾸 이제 어린 시절 막 힘들었던 이야기하면서 맨날 자꾸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술만 처먹으면 필름 끊겨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본 사람들은 막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매번 마실 때마다 취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이제 나랑 이제 술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대학교 1년 다녀서 때려치고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 돈 벌면서 당시에는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쓰는 낙으로 돈 지르고 막 애들 막 데리고 우르르 나이트 데리고 가가지고 야 진짜 그 돈 지르는 맛으로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질 때쯤부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서 다 떨어져 나가 뭐 그럴 때서부터 이제 어차피 대화도 통하는 사람 없었고 그러니까 우울했지.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항상 거의 뭐 이제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으니까 우울을 다 술로 해결해 버렸으니까 우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우울하구나 아니 외롭구나 막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못했지. 그냥 술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이제 내가 아팠던 사연 이제 몇 번 건물에서 떨어지고 1년 동안 막 누워서만 지내고 그냥 뭐 반불구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나왔지만은 술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적응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그 세월이 계속 기니까 이제 우울감이 이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감이 계속 커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끊고 병원에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는 우울증을 해소하는 게 이거는 예전에는 술로만 풀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다운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렇게 느끼게 된 거야. 뭔가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순서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우울증이 생겼구나 막 이렇게 인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을 다운시키면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나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든 거야.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쨌거나 난 인간관계가 없었으니까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뭐 사람답게 사는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든 그 결말이 어떻든 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내가 해야 할 것. 지금 당장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7년차 때부터 작년부터 우울증이 크게 왔다고 했잖아. 뭐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굳이 뭐 더 살아서 뭐 할 거야. 내가 뭐 역사의 길이 나오는 무슨 뭐 그걸 할 거야. 아니면 뭐 홍익인간의 그 기치를 내가 뭐 발휘해서 뭐 그걸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나한테 고마워하나 뭐 그런 생각에 막 결론적으로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못하러 열심히 살아 막 그런 생각에 이제 계속 이제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굳이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난 그리고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지. 이 우울증의 이제 가장 이제 끝판왕이 그러니까 우울증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짜라락 섞여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큰 병으로 이어지던 그렇지 않던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되고 그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없을 때 결국 이 우울증이 그게 달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사라지는 게 내가 했을 때 이루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계속 맞춰서 내가 하고 있으면은 그런 새가 없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라지는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표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얻는 쾌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목표를 다시 달성하고 이런 반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내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야겠다 한 것도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만들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 넉넉고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분명히 뭐 어떻게 고독사 요즘에 많잖아. 흔한 고독사에 묻혀져갈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데 뭐라도 남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우울증도 결국에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불 꺼놓고 이렇게 잠들라고 하면은 또 무슨 생각이 또 나를 이렇게 잠식할지 모르지. 그런데 그게 너무 격해서 지금 당장 일상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약을 처방받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면은 내가 내 삶을 일단 내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을 일단 바꿔야 돼. 뭐 가구 배치를 바꾸던 안 하던 청소를 싸그리 하든 아니면 뭐 묵혀놨던 뭐 오래된 짐덩어리들 옷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던 뭔가 환경을 확 바꿔가지고는 삶을 확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시작은 뭐 환경이 받쳐주면 좋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난 이렇게 삶을 바꾸고 싶으니까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이 있으면 정말 좋지.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결국엔 스스로의 힘이니까 내가 결국엔 뭔가 하나를 저질러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구상해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나로서는 나는 워낙에 또라이였으니까 별의별 생각 다 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좀 변태 새끼다 보니까는 상상력이 좀 독특하게 튀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막 상상은 해봤지. 근데 중요한 게 상상한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누구나 뭐 스쩍스쩍 하는 생각들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잖아. 중요한 건 실천.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돼. 난 술 마시면 내가 상상한 것들을 분명히 실천을 해볼 테니까. 나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술을 안 마시는 거거든. 근데 그런 범죄류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라면 뭐라도 하나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하나하나 계속 지켜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삶을 이게 언제 뭐 나한테 뭐 득이 될 거냐, 뭐 나한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거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변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것도 되질 않아. 실제로 변하는지 어떠는지는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도 아니야. 하루에 30분만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3개월 하루에 30분을 3개월 한다고 해서 인생이 뭐 내 건강에 뭐 크게 좋아질까? 티 안 나. 근데 그게 3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완전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1%도 아니고 0.1%를 변화시키는 게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0.1%만 변하면 1년만 해도 그러니까 복리 계산 안 하고 단순 계산만 해도 36.5%가 변해. 그럼 10년 후에는 그럼 당연히 360%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난 변할 수가 없거든. 우울증을 해결하는 법도 사실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한에서 정신과인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지금 당장 0.1%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라도 지금 당장 시작을 해서 그걸 규칙적으로 내가 습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내가 시도를 해야지, 그때까지 버텨야지만 이게 결국엔 극복이 되는 거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내가 생활 프레임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고 뭐 이런 생활 패턴이거든. 나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병간호의 문제 아니면 뭐 입원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당장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난 그럼 며칠 전부터 내 낮과 밤이 변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내 패턴을 바꾸겠지. 그렇게 바꿔야만 그걸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 루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활 패턴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대를 뒤집어서 침대에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잘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조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를 내 스스로가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순간까지는 약을 복용해도 상관없어. 그때까지는 결국엔 버티고 그 버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변화된 힘으로 몇 %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까지만 버티면은 그때서부터는 우울증도 이제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우울한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이 풀린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 뭐 완벽 컨트롤은 당연히 안 되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내 감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쫙 이렇게, 대신에 우울증이 팍 크게 올려왔을 때 느끼지. 위기감을 느끼지. 지금 내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거를 요즘엔 좀 뭐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뭐 그 안에 그냥 쏙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막 바꾸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 산책을 되게 많이 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산책을 가끔 가다가 산책을 하고 나서 집구석 꼬라지를 보고 우리 집 상황을 처참하다고 얘기했잖아. 산책은 즐겁게 하려고 집을 보자마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 결국 내가 잘못한 거지. 결국 나도 그래서 지금 올 겨울 가기 전에 게을러서 올 겨울 가기 전에 집구석을 좀 확실히 다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예 분위기를 싹 바꾸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나의 감정들을 결국엔 자극시키는 거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해. 내가 왜 우울하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우울이 어디서 발현된 것인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스스로 하기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의 겪은 것들을 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적어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적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도 수준 되면 사실상 지금 내 영상을 볼 필요도 없을 수준으로 이미 이거 거의 뭐 정신계의 달인,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스스로의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될 건데, 일단 누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스스로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돼. 본래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에서 되게 커다란 명제 아니겠어? 내 자신을 안다는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면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되는 거거든. 간단하잖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지.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 또 너무 크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요즘 세상은 정보가 지배되지. 마찬가지 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더라, 그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나를 알아보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주제를 우울증으로 해놓고서는 말이 좀 너무 약간 새끼로 생각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자신한테 발생되는 물리적이지 않은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일단 가장 좋거든.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생각한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내가 스스로 바꿔 하나하나 바꿔서, 지금 환경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생각만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꿔야지, 내 스스로가. 뭐 누가 바꿔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그럼 바꿔달라고 해봐. 안 되면은 스스로 바꿔야지. 그렇게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나에게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 오늘도 화이팅!